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하는 두 가지 장면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거의 90조 원 가까운 돈을 썼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면 그냥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했구나. 엔비디아 CEO랑 만났구나. 그런데 이걸 따로 보면 흐름이 너무 약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돈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그 90조 가까운 투자가 HBM4E, HBM5, 차세대 파운드리, AI 가속기 칩, 자율주행 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과의 만남은 그 투자가 실제 고객사, 실제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결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이유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정말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까? 파운드리에서 다시 고객사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흐름은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미래를 말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난 돈을 넣고 있었고 그 투자가 이제 엔비디아, HBM, 파운드리, AI 칩과 연결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90조 투자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쓴 돈이 거의 90조 원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설비 투자만 해도 52조 원이 넘고 연구 개발에도 37조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요 기업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규모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걸 단순히 돈 많이 썼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에서 돈을 쓴다는 건 미래 전쟁에 자리를 깔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고 연구 개발을 하고 인력을 키우고 공정을 다듬고 수율을 잡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뉴스 하나 나온다고 제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고객사 이름 하나 붙었다고 수율이 갑자기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실패도 필요하고 반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90조 투자는 그냥 과거 지출이 아닙니다. 앞으로 HBM4E, HBM5, 파운드리, AI 가속기 칩, 자율주행 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젠슨 황과의 만남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만나서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자율주행 칩, 그록 AI 가속기 칩, HBM4와 HBM5 장기 협력까지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인사 나눈 정도로 볼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고객사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HBM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투자를 해도 결국 고객사가 선택해줘야 합니다. 고객사가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물량을 맡기고 다음 세대까지 같이 가야 그 투자가 진짜 숫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과의 만남은 삼성전자가 쌓아온 투자가 실제 AI 반도체 고객사와 연결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돈만 쓴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 시장과 연결되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이번 만남은 그 연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꽤 좁게 봤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 삼성전자는 늘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갔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다시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죠. 물론 아쉬웠던 구간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평가하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SSD도 있고, 서버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모든 영역이 같이 중요해집니다. GPU만 있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GPU 옆에는 HBM이 붙어야 하고, 서버 안에는 D램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SD와 낸드가 필요하고, 고성능 칩을 만들려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축에 90조 가까운 투자가 들어갔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HBM4와 HBM5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HBM3만 보는 단계에서 이미 다음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세대 교체가 정말 빠릅니다. 엔비디아 GPU가 더 강해지면 그 옆에 붙는 메모리도 더 빨라져야 하고 전력 효율도 좋아져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하고 대량 공급도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HBM은 한 번 납품하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같이 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HBM4U와 HBM5 장기 협력 이야기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의 HBM 평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다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나? HBM5까지 장기 협력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나? 엔비디아가 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나?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90조 가까운 투자 없이 HBM4U와 HBM5 경쟁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파운드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젠슨 황과의 만남에서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돈을 벌어온 회사입니다. 이건 본업이고 체력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기 위한 확장판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 옆에 HBM이 붙고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판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메모리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파운드리에서도 고객사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당장 TSMC를 따라잡느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과장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고객사가 생기면 공장이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여야 수율이 좋아집니다. 수율이 좋아져야 고객 신뢰가 커집니다. 고객 신뢰가 커져야 다음 고객사가 들어옵니다. 파운드리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과 차세대 파운드리 협력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록 AI 가속기 칩 이야기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록은 AI 추론용 칩 쪽에서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AI 시장은 학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론 시장도 커집니다. 우리가 AI 서비스를 계속 쓰려면 질문을 받고 답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만들고 영상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추론입니다. AI가 실제 생활과 산업에 깊게 들어갈수록 추론용 칩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AI 가속기 칩 생산과 연결된다는 건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I 시장의 다음 단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공장, 데이터 센터 이 모든 영역은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메모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AI 칩 생산 파트너로까지 연결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다. 그 투자가 연결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만 있고 고객사가 없으면 시장은 그걸 비용으로 봅니다. 공장만 있고 물량이 없으면 시장은 그걸 부담으로 봅니다. 연구개발만 있고 제품이 없으면 시장은 그걸 시간 지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투자가 고객사와 연결되고 제품 로드맵과 연결되고 실제 협력 논의와 연결되면 시장은 그 투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그냥 나간 돈이 아니었네. 삼성전자가 실제로 다음 세대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었네. HBM과 파운드리, AI 칩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 하나가 아니라 시장의 질문이 바뀌는
바뀌는 순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질문이 바뀔 수 있는 재료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율 이야기도 짚고 가야 합니다. HBM이든 파운드리든 결국 수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율은 어려운 기술 단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돈 이야기입니다.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벌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 공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직원, 같은 부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자동차 100대를 만들었는데 70대만 바로 출고되고 30대는 다시 손봐야 한다면 그 30대는 비용은 들어갔지만 바로 돈으로 바뀌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100대 중 90대가 바로 출고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은 가격이 높고 수요도 강하지만 수율이 낮으면 좋은 시장을 온전히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파운드리도 똑같습니다.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고객사가 다음 물량도 맡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90조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수율을 잡기 위한 공장, 장비, 인력, 연구개발에 계속 돈을 넣어왔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투자했다고 바로 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없이 수율이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건 이 투자가 HBM4E, HBM5, 파운드리, AI 칩에서 실제 양산과 수율, 마진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삼성전자 뉴스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미국 반도체주가 강한지, 미국 금리가 부담을 주는지, 달러와 원화 환율이 안정되는지, 한국 반도체 ETF로 돈이 들어오는지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I 생태계와 다시 연결되고 HBM4E와 HBM5 장기 협력 가능성이 나오고 차세대 파운드리와 AI 가속기 칩까지 묶이면 외국인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는다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있나?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 믿음만으로 길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가격 위에서도 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생길 때 삼성전자 재평가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90조 투자와 젠슨왕 만남은 그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가격 이야기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젠슨왕 만났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90조 투자했으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건 아닙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HBM에서 늦었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와 HBM5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나? 차세대 파운드리에서 고객사 신뢰를 다시 확보할 수 있나? AI 가속기 칩과 자율주행 칩까지 연결되면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커지면 삼성전자 재평가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할 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기관이 같이 받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하루반짝 움직이고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그냥 한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무게중심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심을 잡으면 코스피 전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돈이 살아나면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도 영향을 주고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에도 관심이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고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검사 장비가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90조 투자와 젠슨왕 만남을 볼 때도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좁게 보입니다.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기대가 반도체 대형주,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번 흐름이 꽤 반가울 겁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시장에서 답답하게 평가받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HBM 이야기가 나오면 늘 SK 하이닉스가 먼저였고 삼성전자는 계속 확인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다시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HBM4E와 HBM5 장기 협력까지 언급되고 있고
파운드리와 AI 가속기 칩, 자율주행 칩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90조 가까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호재 하나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AI 반도체 판 안에서 보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보유자는 여기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 공급, 고객사 검증, 수율과 양산, 파운드리 물량, 외국인 수급,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 완전히 밀렸다, 이렇게 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걸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좋다고 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은 하루 뉴스보다 그 뉴스가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젠슨왕 만남이 단순 이벤트로 끝나는지, 아니면 HBM4E와 HBM5, 파운드리 협력, AI 가속기 칩과 자율주행 칩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따라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것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가 오랫동안 낮게 평가받다가 시장 질문이 바뀌는 순간에는 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문 앞에 있습니다. 무조건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넘길 흐름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90조 투자와 젠슨왕 만남은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돈을 많이 쓴 게 아닙니다. 그 90조 가까운 투자가 HBM4E, HBM5, 차세대 파운드리, AI 가속기 칩, 자율주행 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과의 만남은 그 투자가 실제 고객사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잘하는 회사에서 AI 반도체 전체판에 다시 들어가는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봤다면 이제는 다시 넓게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방식이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의 90조 투자와 젠슨왕 만남이 삼성전자 하나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HBM4E와 HBM5 기대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도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를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그리고 AI 반도체 시대 이후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점 기준 4개도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한 번만 체크해도 오늘 같은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감정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원하시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 관련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면요. 삼성전자는 시장이 의심할 때도 미래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90조 가까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은 그냥 돈을 많이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4E, HBM5, 차세대 파운드리, AI 가속기 칩, 자율주행 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미래 반도체 전쟁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과의 만남은 그 준비가 실제 고객사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이 흐름이 실제 공급, 양산, 수율, 고객사 신뢰,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사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체판에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90조 투자와 젠슨황 만남이 HBM4E, HBM5, 파운드리,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어떤 신호로 이어져야 진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